중국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의 모든 중심은 본인들 뿐이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부하던 중국 정부가 새벽녘에 올린 한 인플루언서의 글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들불처럼 솟아오른 웹상의 민심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사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중문대학교 미디어 연구소의 장혜희입니다. 지난 25년간 중국의 인터넷 정책과 디지털 문화 변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미디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디지털 장벽과 문화적 저항과 중국의 온라인 공론장 변화라는 저서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으며 현재 홍콩 중문대학교의 디지털 아시아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제가 최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바로 중국의 디지털 장벽을 뚫고 수백만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금지된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3년부터 골든 실드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차단해 왔습니다. 현재 약 1만 명의 인터넷 검열관이 24시간 온라인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 필터링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치적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해외 문화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HBO Max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모두 중국에서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중국은 자국의 아이치, 요쿠, 텐센트 비디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검열된 콘텐츠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 중순부터 중국 인터넷에서 특이한 현상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 유명한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시작으로 암호화된 듯한 메시지들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도 새벽 3시에 그것을 보았다.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귤을 주면 눈물을 만든다. 한 봄의 기다림, 한 여름의 뜨거움, 한 가을의 그리움, 한 겨울의 슬픔. 홍콩의 데이터 분석 기업 네퓨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중국 내 VPN 가상사 설망 사용량이 43% 증가했으며 특히 새벽 시간대의 VPN 트래픽이 두드러지게 늘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차단한 해외 플랫폼에 접속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장혜희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연장을 둘러봅니다. 호기심 가득한 청중들의 눈빛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 이어서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의 확산 속도입니다.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단 일주일 만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수백만 명이 이 비밀스러운 문화 현상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당국은 이 갑작스러운 현상에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해외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말까지 약 2,000개의 불법 VPN 서비스가 차단되었고 해외 콘텐츠 공유와 관련된 5만 개 이상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더욱 창의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한자, 동음이 이어 이모티콘의 특정 조합을 사용해 메시지를 암호화했고 온라인 게임 채팅방과 음악 앱의 댓글 섹션을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한 익명의 베이징 대학생은 저희 연구팀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모두가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죠. 하지만 일단 그것을 보고 나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중국 당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한 인플루언서의 감성적인 게시물이 국가 보안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현상의 실체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한 상하이 영화 제작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특정 콘텐츠는 그것은 우리 중국 창작자들이 만들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면 그들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는가? 그렇다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디지털 장벽을 넘어 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중국 정부는 이것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차단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콘텐츠는 강력한 검열 시스템을 뚫고 수백만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장혜희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미소를 짓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의 교수는 이제 청중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슬라이드로 전환합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포스터가 나란히 표시됩니다. 왼쪽에는 중국의 인기 드라마 왕조의 황혼이, 오른쪽에는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을 뒤흔든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중국 인플루언서가 암호처럼 언급한 새벽 3시와 눈물로 적신 베개, 그리고 귤은 바로 이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상징적 장면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콘텐츠의 정체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이 한국 드라마가 중국의 거대한 콘텐츠 산업과 엄격한 검열 시스템을 뚫고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장웨이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중국과 한국의 드라마 제작 환경을 비교하는 차트가 나타납니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는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글로벌 영향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 오른 작품 수를 비교해보면 2024년 한국 드라마는 34편인 반면 중국 드라마는 5편에 불과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다양성입니다. 중국의 콘텐츠 제작자들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정치적 내용은 물론 역사관, 가족관계, 사회 갈등 묘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약을 둡니다. 장웨이 교수는 대조적으로 폭삭 속았수다의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폭삭 속았수다에서는 주인공 애순이 자신의 인생 선택에 후회와 의문을 품고 때로는 사회적 기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7화에서 중년의 애순은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해. 하지만 그 후회조차도 내 인생의 일부야라고 말하죠. 이런 솔직한 인간의 모순과 복잡성이 중국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UCLA에서 온 미디어 연구 교수가 손을 들어 질문합니다. 이런 창작의 자유가 실제로 콘텐츠의 질과 영향력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젊은 시청자들 중 약 70%가 한국 드라마가 인간 감정을 더 진실하게 표현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설문 참가자는 중국 드라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려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청자들의 몰입도 차이입니다. GWI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청자들은 VPN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때 평균 11.6시간을 소비하며 이는 자국 드라마 시청 시간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장웨이 교수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발췌한 댓글들을 보여줍니다. 한 베이징의 30대 여성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많이 울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포기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표현의 힘입니다. 상하이에서 온 영화 제작자가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교수님, 중국 당국은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중국 당국의 반응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더욱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포털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31%가 이미 VPN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약 3억 명에 해당합니다. 2024년에는 VPN 사용률이 510% 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VPN 사용 엄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창작의 자유 확대가 아닌 더 세련된 방식으로 사회주의 가치관을 전달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젊은 시청자들이 점점 자국 콘텐츠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젊은 층 시청자들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약 70%에 달하며 이는 2023년 68.8%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웨이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한류의 글로벌 확산 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은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약 150억 달러에 육박하며 이는 전년 대비 57% 성장한 수치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한류 팬클럽 회원수는 약 2억 명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 대비 2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진정성과 표현의 자유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장웨이 교수는 청중을 바라보며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상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창작의 자유와 It's very 문화적 common 영향력의 관계는 among highly 무엇일까요? creative-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장웨이 교수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전환하자 강연장의 넷플릭스 로고와 한 드라마의 포스터가 크게 나타납니다. 포스터에는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젊은 남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설명했고 중국 정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콘텐츠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그 말에 강연장이 잠시 술렁입니다. 2025년 3월 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 한국 드라마는 공개 2주 만에 넷플릭스 41개국 탑10에 진입하며 글로벌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필리핀, 대만 등에서 1위를 차지했고 심지어 남미 볼리비아, 페루에서도 정상을 기록했습니다. IMDb에서는 9.210의 놀라운 평점을 받았죠. 장웨이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와 시청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드라마는 1960년대 제주도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애순과 팔불출 무쇠 관식의 모험 가득한 인생 이야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풀어냅니다. 총 16부작으로 넷플릭스는 4주간 매주 4편씩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드라마의 핵심 장면들이 담긴 몽타주를 화면에 띄웁니다. 이 드라마의 독특한 점은 시간의 흐름을 사계절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봄에서는 1960년대 제주도에서 애순과 관식의 젊은 시절과 첫사랑을, 여름에서는 결혼 후 가정을 꾸리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가을에서는 중년이 된 두 사람과 그들의 딸 금명의 이야기를, 그리고 겨울에서는 노년의 두 주인공이 인생을 돌아보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검열 제도에 대해 연구하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미민 교수가 손을 들어 질문합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중국 정부는 이토록 강력하게 반응하나요? 단지 해외 드라마일 뿐인데요. 장웨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이 드라마가 중국 당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드라마는 중국의 검열 시스템으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제작되는 드라마와 영화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반영해야 합니다. 불륜, 가정 문제, 사회적 갈등과 같은 주제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폭삭 소가수다는 인간 감정의 복잡성과 삶의 모순을 솔직하게 그려냅니다. 둘째, 이 드라마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 애수는 사회적 기대와 제약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인물입니다. 중국에서는 집단의 이익과 사회적 안정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강조합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이런 가치관에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가 중국 시청자들에게 검열 없는 스토리텔링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 콘텐츠에 대한 불만족과 더 나은 창작물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중국 내 VPN 사용자들이 드라마에 대해 남긴 댓글들을 모아놓은 화면입니다.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 드라마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상하이의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화에서 애순이 자신의 딸 금명에게 대물림된 굴레를 끊어내는 장면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엉엉 울다가 숨이 턱 막힐 정도였어요. 중국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정서적 깊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베이징의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진짜 악역은 사람이 아니야. 바로 삶 그 자체지. 박보검은 모든 장면에서 빛났어. 단 한 번의 슬프면서도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전달하더라. 애순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야. 사랑을 선택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이야기야.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까? 이런 반응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드라마 감상을 넘어선 깊은 거의 영적인 연결입니다. 중국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 자신들의 삶과 사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잠시 물을 마시고 청중을 둘러봅니다. 장웨이 교수는 다시 슬라이드를 전환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SNS에서 유행하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중국 시청자들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드라마에 대해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귤과 같아.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씁쓸하지라는 대사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일종의 암호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 봄의 기다림, 한 여름의 뜨거움, 한 가을의 그리움, 한 겨울의 슬픔이라는 구절도 자주 인용되었죠.
제목인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 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라는 사실도 중국 팬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여정을 마친 후 서로에게 건네는 감사와 위로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온 문화인류학자가 손을 들어 질문합니다. 중국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웨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중국에서 VPN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사이버 보안법에 따르면 승인되지 않은 VPN 사용은 최대 15,000위안, 환산하면 2,1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더 높은 벌금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상하이의 한 회사원은 외국 유해 콘텐츠를 대량으로 다운로드하고 공유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광저우의 대학생이 해외 정치 콘텐츠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3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욕구를 넘어선 현상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검열 없는 콘텐츠를 경험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다시 드라마의 주요 장면들이 담긴 슬라이드로 돌아갑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성장을 함께 그려냅니다. 본편에서는 1960년대 제주도의 가난하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반항아 애순이 자신의 꿈을 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순은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소녀로 당시 여성에게 기대되던 역할을 거부합니다. 반면 관식은 애순을 사랑하지만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여름 편에서는 결혼한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리며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애순은 어머니가 되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관식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아내의 꿈을 지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가을 편은 중년이 된 두 사람과 그들의 딸 근명의 이야기로 세대 간의 갈등과 이해를 그립니다. 근명은 부모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대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마지막 겨울 편에서는 아직 방영하진 않았지만 노년의 애순과 관식이 인생을 돌아보고 화해하는 모습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결국 삶의 의미와 진정한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장웨이 교수는 슬라이드를 다시 전환하여 드라마의 특정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가 중국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첫째, 드라마는 인간 감정의 복잡성을 솔직하게 그려냅니다. 중국 드라마에서는 종종 캐릭터들이 1차원적이고 도덕적 교훈을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반면 폭삭 속았수다의 캐릭터들은 결함이 있고 실수를 하고 후회하지만 결국 성장합니다. 이런 진실성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둘째, 드라마는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삶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보여줍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가 등장인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이는 중국이 경험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공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가 검열 없이 표현된 진솔한 감정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 검열된 콘텐츠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정서적 깊이를 경험합니다. 장웨이 교수는 청중들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많은 이들이 감동받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 현상의 규모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자체가 중국에서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폭삭 속았수다를 검색한 횟수는 3월 한 달간 840만 건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따르면 드라마 공개 이후 VPN 관련 검색어는 전월 대비 568%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삭제한 관련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11만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일 해외 드라마에 대한 반응으로는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장웨이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드라마의 한 명대사가 중국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사 중 하나입니다. 세상은 널 가두려고 할 거야. 어떤 틀에 맞추려고 하겠지. 하지만 넌 너의 방식대로 살아도 돼. 실패해도 괜찮아. 후회해도 괜찮아. 그래도 그건 내 인생이니까. 이 대사는 왜 중국 정부가 이 드라마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중국 시청자들이 이토록 열광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장웨이 교수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이 중국 사회와 미디어 환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단순한 드라마 열풍을 넘어 이것은 어떤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암시하고 있을까요? 장의 교수는 세계 지도 위에 퍼져나가는 빛의 형상이 담긴 새로운 슬라이드로 전환합니다. 이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미래 전망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장의 교수는 청중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성공은 정교한 검열 시스템과 문화적 장벽도 넘어설 수 있는 감성의 힘을 증명합니다. 흥미롭게도 한국과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초월하는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 교수가 질문합니다. 교수님, 이런 영향력이 중국 내 문화 콘텐츠 환경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장웨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종종 사회 변화의 전조가 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은 그들이 검열되지 않은 진실된 콘텐츠의 갈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중국 청년들의 문화 소비 트렌드 그래프로 넘어갑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젊은 층은 매월 평균 11.6시간을 한국 콘텐츠 시청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중국 콘텐츠 산업의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장웨이 교수는 미래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중국 콘텐츠 산업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검열 강화, 시장 요구에 부응한 제한적 다양성 허용, 또는 현재 균형의 지속이 그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든 이미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문화인류학자가 질문합니다. 이 현상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장웨이 교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합니다. 첫째, 문화적 영향력은 국가의 크기나 경제력보다 인간의 정서적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14억 인구의 중국보다 훨씬 작지만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전 세계 2억 명의 한류 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콘텐츠 특성을 비교한 도표로 넘어갑니다. 둘째, 창작의 자유는 콘텐츠의 질과 영향력에 결정적입니다. 2024년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서 한국과 중국 드라마의 큰 차이가 이를 증명합니다. 장웨이 교수는 폭삭 소가수다의 마지막 장면으로 슬라이드를 전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 드라마는 화려한 특수효과나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인생의 기쁨과 슬픔, 선택과 후회, 사랑과 상실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담았기에 모든 장벽을 뚫고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사례는 진정한 콘텐츠의 힘이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 경험의 보편성을 기억한다면 문화는 이해와 공감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강연장에는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잠시 후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장웨이 교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문화적 영향력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장웨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어떤 장벽도 인간의 감정과 이야기에 대한 갈망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된 이야기는 항상 길을 찾아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그것이 폭삭 소가수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강연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